자, 안녕하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관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의 기후가 있죠. 안전관리 기후가 있고, 주로 학자가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관리 기본적인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개요. 안전관리라는 건 평상시에 우리가 안전관리 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재난관리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걸 얘기하지만 안전관리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관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분야가 존재하냐면 안전관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중첩적입니다. 안전관리를 갖다 한 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기관 자체를 본다면 뭐 행안부도 물론 존재하고요. 행안부, 행정안전부를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그죠? 그 다음에 뭐 소방청, 그죠? 소방청, 경찰청 이런 거죠. 경찰청, 그죠? 뭐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청, 그 다음에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등등 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든 뭐 벗어나는 기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어느 기관이든 뭐 안전관리는 다 해야 되는 기관이 되겠죠. 뭐 과기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과학기정보통신부에 생각하는 안전관리가 있을 테고, 행안부에 주축한 안전이 있을 거고, 물론 행안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소방청, 경찰청이 존재하겠죠.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건설안전, 건물안전이 있을 수 있고요. 국가유산청에 따른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딱 한 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 중첩적입니다. 기관 자체가. 자, 물론 교육부도 있을 수 있겠죠. 안전은 다 이렇게 돼요. 어떤 부분은 이 안전에 대해서 이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강범위하게 대처를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소방방재청 2024년도에 소방방재청, 좀 더 크게 해서 막자에 만든 게 2014년도에 국민안전처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은 좀 더 이런 걸 통합적 관리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행안부에 담당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라는 건 어느 한 부서가 해야 될 일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중첩돼 있고, 또 중첩돼 있다 보니까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기관에 바라보는 안전은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 바라보는 안전하고요, 소방에 바라보는 안전은 다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경찰에서 바라보는 안전은 도둑을 잡는 거고 막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잠그는 게 일반적입니다. 창문은 어떻게 돼야 돼? 창살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안전은 또 다릅니다. 창문은 어떻게 돼요? 창문은 깰 수 있도록 열어야 됩니다. 이게 창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또 방범을 위해서는 창살을 막는 게 맞지만, 화재가 났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는 뭐야? 창살 없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전이지만, 세프티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세프티에 가까운 거고, 여기는 뭐에 가깝다? 시큐리티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다? 여기에 바라보는 안전 민감도와 여기에 바라보는 안전 민감도와 여기에 바라보는 안전 민감도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고 과거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계율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안전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에 의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 원인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안전관리 이론이 있고요. 통계 재해 코스트 산정 이론, 무죄 이론 뭐 등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씩 볼 겁니다. 윤리 심리도 있고요. 산업안전 심리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윤리도 중요하고요. 심리도 중요합니다. 뭐 이 윤리적 부분은 인간공학, 이런 안전공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연소, 폭발, 화재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생활안전도 있습니다. 식품생활안전. 식품안전이라는 걸 우리가 뭐 식중독도 예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은 뭐 평상시 안전이죠. 교통안전이죠. 우리가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범보안 테러,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테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생학, 물질 안전, 진단 안전 평가 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안전관리 개요인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는 과연 뭐냐? 이런 얘기죠. 안전관리라는 것은 뭐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액시던, 사고로부터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됩니다. 결국은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순위가 생명이고요. 2순위가 신체, 3순위 재산 보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은 상해,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거. 사람이 다치는 거. 손실, 손해. 손실은 뭐예요? 손실은 일정 부분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잃는 거죠. 실수, 잃는 거죠. 잃어 자기가 없어지는 거고, 잃는 거고, 얘는 피해 입는 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자유다라는 말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에 노출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는 말은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얘기고 또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상태 유지하기 위한 질병의 방지, 질병. 가장 사실 큰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질병 방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다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계적 팽배할 텐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불감증이 좀 더 큰 이유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1950년도에 세계적 최빈국에서 지금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거죠. 불과 한 50년 만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안전보다는 뭐다? 경제 성장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일정 부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다 빠르게라는 특성, 보다 높게라는 특성, 뭐 이런 속도라든지 높게 좀 더 거대하게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에 좀 불감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안전 불감증이 있냐 없냐는 건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평생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연 건강에 대해 신경 쓰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이 많거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맨손 체조 해야 된다 다 알죠? 헬스 해야 된다 다 알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